안녕하세요. 전략TV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역사 사건 중에서 병자 호란에 대한 부분을 저의 주관적인 역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 때 청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공신 중에 한 명이자 이순신 장군의 후견인이었던 유성룡이 청나라의 파병을 거절하죠. 이 내용은요, 징비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청나라가 조선을 위해서 왜 파병을 해주려고 했을까요? 청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청나라의 태조 누르하치는 과거 금나라의 민족으로, 금나라는 한마디로 신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들의 성들이요, 다 아이신입니다. 즉 우리나라 김씨인데 이것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라 마지막 왕족 김씨 후손들이 금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성을 쓰는 거죠. 이 내용은요, 만주 원류고나 중국의 24서 중에 하나인 금사에 나오는 내용이니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르하치는 자신의 선조 땅이 외나라한테 침략받고 유린당한 것을 보고요, 그 당시 동아시아의 최강의 군대인 8기군을 보내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명나라한테 사대해야 되기 때문에 오랑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명나라와 또 연합군이 되어서요, 사루어 전투에서 청나라와 맞서게 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같은 민족인 조선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설사 명나라의 파병 요청이라고 해도 말이죠. 아무튼 강해군이 이렇게 현명한 기지를 잘 발휘해서 그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강홍림에게요, 전투 상황이 청나라한테 유리해지면은 청나라한테 항복을 해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강홍립이 청나라가 유리해지자 청나라군에 항복을 하면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한테 파병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파병한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누르하치도 듣고,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조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강홍립의 항복과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사대주의를 버리고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를 하죠.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는, 기존의 조선입니다, 조선의 주작 사상과 명나라를 성계화되는 정치인들 때문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실리보다 명나라를 성계화되는 명분 때문에요, 강해군의 그런 중립외교 탕월한 외교 정책을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광해군, 너가 명나라를 섬기지 않고 청나라와 같은 오랑캐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수치다. 그래서 우리는 더는 너를 두고만 볼 수 없어. 그래서 너를 왕에서 쫓아낼 거야. 이게 인조 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호전적이었던 청나라의 시조 누르하치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8번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후계자가 되죠. 홍타이지는요, 아버지 누르하치와 달리 후방의 안정을 위해서 조선을 먼저 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조선에서 인조 반정 이후에 불만을 품은 한 명년의 아들들이 청나라로 기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한 인조를 몰아내 줄 것을 호소를 하죠. 과거에 조선이 청나라를 먼저 친 적이 있기 때문에 청나라는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광해군 폐위와 인조의 왕권 찬탈 때문에 청나라와 조선이 전쟁한 것이 바로
정묘호란인 것이죠. 그런데 정묘호란은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게 되고요. 이게 의외로 의병의 저항이 거세지자 전쟁의 장기화를 피하고자 화친을 제의합니다. 즉 청나라의 군대가 고립되는 것을 우려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 측에서는 야, 명나라와 관계 끊고 같은 민족인 우리 청나라와 조선이 형제 관계를 맺자. 이게 어떠냐? 그런데도 처음에 조선은 거절을 합니다. 그 청나라를요, 되게 그 오랑캐로 여기고 그 외교 문서 같은데 보면은 계속 명예 연호를 찍어요. 거기에다가 2년 왕후가 그 상고당했을 때 그 청해 조문단이 조선에 옵니다. 그런데도 그 청해 조문단을요, 오랑캐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해요. 그래서 이 조문단들이 열받아서 다시 자기 청나라로 돌아갑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거의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홍타이즈가 즉위식을 합니다. 황제. 그래서 조선에서도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조선의 외교 사절단들이 아니 우리는 오랑캐한테 먹이를 숙일 수 없다라고 도발을 해요. 그리고 홍타이즈가 열받아서 뭐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고 조선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인조는요, 또 이게 청나라가 한번 이런 기근이 온 적이 있었는데, 야 어차피 오랑캐 국가들은 이 기근 때문에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하라. 이런 거를 교서로 보냅니다. 근데 이 교서를 보내는데 이 교서가 청나라한테도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과 원인을 볼 때요, 그 청나라가 일반적으로 조선을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선이 청나라를 도리어 선제 공격하고 도발한 조선의 왕 인조가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뭐 조선에서 이 당시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낙하산 인사 때문에 자기 정치색에 맞는 사람들을 심지어 이런 무관 장군에까지 등용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남한산성으로 4만 명의 조선군이 구원하러 오다가 청나라 300기한테 패전을 해요. 그런 무능함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쌍영 전투인데 그 한국의 3대 패전 중에 하나로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 되죠. 암튼 이 병자호란은요, 3개월 만에 청나라한테 조선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삼배구 고두레 했다고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는 치욕이 아닙니다. 그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실리가 아니고, 명분과 정치 때문에요, 백성들이 피해본 바로 조선의 무능함을 탓해야 됩니다. 그 병자호란 역시요, 그 일방적인 청나라 침략이 아니고 그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 원인 제공한 조선 왕의 도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광해군의 그런 현명한 중립 외교를 벌이고요, 정치적 욕망과 외교에 대한 실패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식 사관으로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병자호란이 아니고 나중에 뭐 역사의 교과서 바꾼다 그러면요, 조청 전쟁으로 용어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요, 남 탓이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역사에서요, 그 조선의 권력자를 비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성을 하고 개선하는 역사를 이제부터는 고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상 저의 생각이었고요. 전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